나는 8살 자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처음 아이가 자폐를 진단받았을 당시 앞이 캄캄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부으면 아이는 좋아질 거라는 희망도 함께 있었다. 하지만 숱한 노력이 무색하게도 아이는 좋아지지 않았고 자폐 증상은 점점 도드라지기만 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긴 울음과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흔히 자폐 세계에서 말하는 텐트럼과 감각추구, 상동행동. 아이의 이상한 행동들은 낯설기만 했고 내 앞에서 자폐임을 증명하는 듯한 아이의 그 이상 행동들을 보고 있자면 화가 치밀어 올라 미칠 것만 같았다. 그럴 때면 아이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방패 삼아 모진 말도 많이 뱉어냈다. 아이랑 외출할 때면 세상에 왜 이렇게 사과할 일이 많은지 죄송하다는 말을 지겹도록 하고 살았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죄송할 일도 아니었는데 내 아이가 장애를 가졌다는 자격지심에 작아졌던 순간이 많았다. 어딜 가더라도 피해만 끼치고 사는 느낌에 사람이 없는 곳을 주로 다니게 되었다. 사람이 없는 놀이터, 사람이 없을 시간의 키즈카페, 인적이 드문 어딘가로 숨어들었다. 내가 잠시 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시간이었는데 5살 때는 1년 동안 하루에 겨우 1~2시간 정도 보냈던 것 같다. 어떤 날은 등원시키고 집에 막 돌아와 소파에 앉았을 때, 심지어는 주차장에 들어와 주차를 하자마자 시동도 끄기 전에 어린이집에서 전화 온 적도 있었다.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 장애반에 입소시키는 마음도 힘들었는데 그곳에서도 아이를 감당하기 힘들 만큼 아이는 많이 울었다. 내게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를 데려가셔야 할 것 같다고 전화해야 하는 선생님께 부담을 드린 것 같아 죄송했다. 등원을 시키고도 언제 전화가 올까 노심초사, 심장이 두근대고 불안했다. 보내놓고도 마음 편히 집안일을 하지도 소파에 앉아 쉬지도 못했다. 집은 엉망이 되어가고 대충 끼니를 때우고 일상이 무너져가고 있었다. 그 당시 아이는 눈만 뜨면 울기 시작했고 잘 놀다가도 갑자기 종이장 뒤집듯 감정이 뒤바뀌어 악을 쓰며 울었다. 정말 뭐에 쓰이기라도 한 것처럼 몸을 이리저리 베베 꼬고 말 그대로 난리 버거지를 피우며 몇 시간을 내리 울었다.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닌 1년 가까이 지속되니 내 정신도 정상일 리가 없었다. 늦은 밤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나와 소파에 앉아있으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 지금이 꿈이고 눈 뜨면 아이를 낳기 전으로 돌아가 있을 거란 헛된 상상도 했다. 몸은 쉬고 있는데 100m 달리기라도 한 것처럼 심장이 두근대고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곤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공황장애가 아니었을까. 일찍 하원하던 날이면 오늘 아이랑 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느껴졌다. 나는 이 아이의 엄마인데도. 아이에겐 엄마가 세상이라는 말도 버겁기만 했고 나를 죄책감에 빠지게 했다. 늘 그렇듯 버티기 힘든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어린이집에 등원한 지 1시간 만에 아이가 또 많이 운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원을 하고 또 사람 하나 없는 놀이터에서 아이를 혼자 놀게 하고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늘 그렇듯 미끄럼틀 난간에 눈을 옆으로 흘기며 훑는 행동을 반복하며 놀고 있었는데 그 이상한 행동이 너무 꼴보기 싫어 5살 날 작은 아이의 뒷덜미를 잡고 질질 끌다시피 집으로 들어갔다. 누군가가 그 모습을 봤다면 나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누가 나를 아동학대로 신고해주길 바랄 만큼 제정신이 아니었다. 어린이집에도 마음 놓고 맡기질 못하니
아이와 매 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신고를 당하면 아이와 잠시라도 분리될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잘못된 생각과 더불어 아이의 울음소리와 이상한 행동들을 볼 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 감정을 누군가라도 개입해 멈추게 해주길 바랬다. 우리 아이는 언제까지 저런 행동만 하며 사는 걸까? 앞으로는 더 심해질 텐데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기는 한 걸까?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잖아. 그리고 엄마인 나조차도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데 우리 아이는 존재할 가치가 전혀 없어 보였다. 그리고 아마도 평생 그런 아이를 따라다니며 케어해야 하는 내 인생 역시 쓸모가 없다고 느껴졌다. 지금 같은 삶에는 미련이 없으니 언제든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상관없다 생각은 막연하게 했었지만 그날은 정말로 아이랑 이 세상을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떠날 방법은 몇 번이나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상상해봤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로 고르기만 하면 됐었다. 그런데 막상 떠나려 하니 내가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 소리치며 잡아 끌고 화낸 거라니. 생애 마지막 기억으로 남기기엔 너무 비참했다. 억지이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즐거운 기억을 남기고 떠나보자. 멀리 갈 기운도 없었다. 근처 신도시 공사 중인 곳에 허허 벌판 사이로 공원이 하나 있는데 인적이 드문 곳이어서 그곳으로 찾아갔다. 아이는 공원에 들어서자마자 놀이터를 보고 달려가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처럼 웃었다. 매번 시각 추구만 하며 놀던 아이가 그날은 미끄럼틀도 타고 그물로 된 정글짐도 올라타고 정말 재미있게 놀았다. 그리고 나를 보고 틈틈이 예쁘게 웃어주기까지 했다. 마치 엄마 우리 죽지 말자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행복해하는 아이를 보며 울면서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마음먹은 일은 다음으로 미루자.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 죽어도 똑같잖아.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3일 연속으로 그 놀이터에 갔다. 아이는 갈 때마다 행복해했다. 평소와 달리 3일 동안 울지도 않고 늘 잠으로 고생시키던 아이가 집에 와서 잠도 잘 잤다. 3일 동안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충동적이었던 내 마음이 조금은 사그라든 것 같았다. 그래, 그러면 아이가 학교 가기 전까지만 살아보자. 그때까지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 결정해보자. 물론 그 이후에도 고비의 시간들은 있었지만 내 멋대로 떠날 날을 정해두고 나니 퇴사를 앞둔 직장인처럼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았다. 열심히 살고 싶단 생각도 없었기에 너무 애쓰지 않고 적당히 살았다. 지금은 내가 아이와 죽기로 마음먹었던 아이가 학교 갈 때까지만 살자던 그 순간이다. 아이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왔었던 그 놀이터를 오랜만에 찾아와 보고 싶었다. 좋아? 서준아 여기 진짜 오랜만에 왔지? 학교 가기 전까지만 살아보자고 마음을 먹었던 나는 결국 계속 살아가고 있다. 아이는 얼마 전 특수학교에 입학했다. 아이는 5살이던 그때와 8살이 된 지금까지 발달검사상으론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여전히 중증 자폐이며 말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점수와 상관없이 아이는 자랐다. 손잡고 나란히 걷는 것조차 힘들었던 아이가 이제는 엄마와 손잡고 어디든 다닌다. 얼마 전 비행기를 타고 순조롭게 해외여행도 다녀왔고 차를 타고 4-5시간이 걸리는 지방까지 가는 것도 힘들지 않다.
그 사이 평범한 일상과 멀어져 스스로 고립시켰던 나는 나와 같은 자폐아이 엄마들을 사귀며 세상 밖으로 조금씩 나았다. 이제는 나와 같은 엄마들과 아이의 자폐성 짙은 행동에 대해서도 아무렇지 않게 농담도 한다. 오늘의 나는 죽기로 마음먹었던 그날이 민망하게 느껴질 정도로 잘 살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평범하다. 하준이는 밥 먹기 전 과자를 먹고 싶다고 떼쓰는 말 안 듣는 평범한 8살 남자아이이고, 나는 아이를 위해 저녁을 짓고 내 새끼 고기라도 한 점 더 먹이려는 평범한 엄마이다. 가끔 자폐아이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린다. 자폐는 크면서 더 힘들다. 현실이 그렇다라고. 3년 전 내가 죽음을 결심했던 건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했기 때문이다. 그 시절의 불행이 내 인생을 뒤덮을 거라 생각해 죽음을 결심했지만 지금 이렇게 행복이 더 많은 순간들을 살 줄 몰랐던 것처럼 말이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그 당시의 사진들을 찾아보았다.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이 작던 아이에게 내가 했던 나쁜 행동들이 떠올라 괴롭고 슬펐다. 한 팔로 받쳐 안아도 될 정도로 작던 아이가 이제 내가 안아주기 버거울 정도로 무거워진 걸 느끼며 그때 많이 안아줄걸, 많이 사랑해주고 쓰다듬어줄걸, 뒤늦은 후회를 한다. 나쁜 엄마임에도 언제든 두 팔을 벌리면 달려와 안기는 아이에게 앞으로 더 많은 세상을 보여주며 살고 싶다.